야담 이야기. 부인의 솟아오른 그것을 보니 그만.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낙엽도 지고 뼈만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애처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겨울 어느 날 신창군의 신관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신관사또를 볼 것 같으면 구척희의 얼굴은 말상이요. 볼은 축 처졌는데 쭉 재진 족제비눈은 피발이 선데다가 안개가 낀 듯 흐리멍텅해서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또의 이런 꼴만 봐도 사또는 심술사납고 술과 여자들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임한지 달포가 지나도록 사또는 정사를 볼 대신에 기생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산놀이여, 내일은 들놀이, 게다가 어중이 떠중이 문무관원과 군내의 양반나 불행이들이 엇갈아 청하는 주연에는 한 번도 빠질세라 다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술에 만취하여 부녀자들을 희롱하니 백성들의 뒤공론과 원망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방의 초청을 받고 호방네 집으로 갔던 사또는 호방의 철을 보자 그만 첫눈에 환장할 지경이 되어 군내 인류기생까지도 쓴 외보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관원의 아내라 감히 범접은 못하고 은근히 추파를 보내며 낚시를 던졌지만 물리지 않았습니다. 호방과 그의 부인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술과 안주만 권하는지라 사또는 벙어리 냉가슴 알트 낑낑 아름소리까지 내며 관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관사에 돌아온 뒤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호방 부인의 솟아오르는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샛별 같은 눈동자, 제비 같은 몸맵시가 눈에 삼삼하여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던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자 신관사또는 호방을 불렀습니다. 마음씨 비단 같아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보지 못했고 달개 모가지도 비틀어 보지 못한 호방이 개하에 들어서자 신관사또는 말상 같은 얼굴에 흉측한 웃음을 지으며 족제비 눈에 살기를 띠고 말했습니다. 호방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전날 호방네 집에서 잘 먹은 술과 안주에 취하여 고생하던 차에 마침 지나가는 금강산 도사님께 여쭈었더니 겨울철에 멍석달기가 특효약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하는 말이 호방이 아니고서는 그걸 구할 수 없다고 하니 내 믿고서 특히 부탁하네. 2, 3일 내로 꼭 구해다 바치게. 전날의 행동을 보아 무슨 재앙이라도 닥쳐오리라고 짐작은 했으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엄동설안의 딸기를 얻어오라고 명령을 받자 호방의 눈아픈 졸지에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늑대보다도 비위가 더 두텁고 승냥이보다 지독한 신관사또가 생트집을 잡아 나를 모해하거나 파직을 시키고 내 아내를 가로채자는 수작이다. 호방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는 수가 없어 예,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방은 사랑방에 들어서자 문을 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눈을 편히 뜨고 꽃 같은 아내를 짐승 같은 사또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떨어지고 손맥이 나른한 게 차라리 그 꼴을 보지 않고 죽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벌써 몸종과 부인이 여러 번이나 다녀갔지만 호방은 문을 안으로 건 채 단마디 대답을 하고는 이틀째나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호방에게는 애지중지하는 14살 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자 곧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비천한 자식이 부친님께서 병환에 계신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방금 전에야 기별을 받고 달려왔소오니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어찌 왔느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예, 부친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골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선생님께 말미를 청했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난 아무 병도 없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아버지, 나라의 비밀이 아닐진데 부자간에 무슨 못할 말이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속이옵니까? 부친님께서 몸에 병은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 가득 찬 수심이야 어찌 소자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사람의 죽음은 효자로서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사오니 불효자식이지만 부친님의 근심을 나눠하기를 절절히 바라옵니다. 아들의 말에 목이 콱 메어 눈물을 줄줄 흘리던 호방은 간신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로다.
소자 아직은 철부지이지만 아버지의 피줄을 타고 나지 않았사옵니까? 성인들의 말씀에 이르기를 부부간엔 비밀이 있어도 부자간엔 비밀이 없다고 했사온데 한고을의 호방이란 중임을 맡아보시는 부친님께서 어이하여 이다지도 견식이 좁으시나이까? 호방은 하는 수 없이 문고리를 벗겨주고 나서 아들의 물음에 한숨을 지으며 자초지종을 설파하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만한 일에 뭘 시금까지 전폐하고 초심하시옵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나 드시옵소서. 소자 이 길로 산에 가서 딸기를 따다가 사또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애비라고 위로해서 하는 말은 고맙다만 하늘의 별따기가 엄동설하네 어디 가서 딸기를 따온단 말이냐? 제가 어찌 부친님을 속이겠습니까? 실은 소자에게 사또님의 분부에 대답할 만 한방책이 있어서 올린 말씀이오니 그리 아옵시고 일어나 진지상이나 받으시고 귀중한 몸 돌보시기 바라옵니다. 이튿날 소녀는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무슨 일인고? 호방의 아들이 사또님을 배웁겠다는 정갈이옵니다. 그래, 어서 들라 하여라. 군수가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자리를 고쳐잡고 내다보니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소년인지라 기쁨을 숨기며 네,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저께 사또님의 분부를 받고 백설이 휘날리는 뒤산으로 딸기 따러 갔던 소인의 부친인 호방께서 곰한테 당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소자 대신으로 이렇게 알리러 왔사옵니다.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또는 눈보라에서 곰한테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에이, 소보다 더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엄동설안의 곰은 무슨 놈의 곰이며 곰은 지금쯤 겨울잠을 자고 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던 소년은 한 발자국 다가서며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엄동설 안에 곰이 겨울잠을 자서 없다는 사또님의 말씀은 천만지당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동설 안에 산딸기가 있다니 곰보다 더 미련하지 않나이까? 사또님, 하고 대꾸했습니다. 소년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게 된 신관사또는 낑낑 갑자르다가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내가 호방의 본관에 대한 충성이 어떤가를 떠본 것이니 그리 알고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보라고 전해라. 하고 슬쩍 말을 돌려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년은 기뻐서 아버님, 소자가 산딸기를 따다가 바쳤더니 사또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내일부터 부친님께서 나와 일을 보시라고 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무얼 어떻게 했느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호방은 자기가 담차고 지혜 있는 아들에만 못하다고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시골에 사는 소년의 이모가 달려와서 대성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신관사서 사냥을 나왔다가 자기를 보고 수청을 들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수수께끼를 내고 가면서 3일 내로 수수께끼대로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자기를 붙잡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형부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모는 이렇게 말하며 소년의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세상에서는 얼굴이 고와도 원수구나. 그놈이 나한테 눈독을 들이다가 우리 애한테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엔 내가 또 걸려들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니? 어머니가 기가 막혀 눈물을 흘리는데 소년이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그놈이 무슨 수수께끼를 냈습니까? 글쎄, 줄 없는 낚시를 가지고 끝없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누나. 소년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한동안 생각하더니 이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서 사또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며 여차여차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신관사또는 가마 한 채까지 가지고 소년의 이모 집을 찾았습니다. 군수가 농부네 집에 도착하니 물찬 제비같이 고운 몸매에 한박꽃 같은 웃음에 보름달같이 환한 부인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맞는지라 신관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인즉 고기를 잡아왔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의 낭구님께서는 발 없는 지게를 지고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뿌리 없는 아들매기를 캐러 갔사옵니다. 부인의 꾀꼴새 같은 목소리에 정신없이 따라 외우던 사또는 사람들이 하아 웃는 바람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며 발 없는 지게가 어디 있으며 자루 없는 도끼로 어떻게 아들매기를 치며 더구나 뿌리 없는 아들매기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올럼했습니다. 그렇다면 줄 없는 낚시를 가지고 끝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낚시질로 고기를 잡을 수 있사옵니까? 사또가 농부 아내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그건
하고 쩔쩔매자 옆에 있던 농부들은 배를 끌어안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갯골망신을 당한 신관사또는 꼬리 빳빳이 도망치고 말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니 임금은 당장 이놈을 내치라고 하여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니 동네 사람들에게 평생 삿대질만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